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이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올해 1분기가 거의 다 지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3월 말 기준으로 모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4분기 미국 테크 탑10 실적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테크 탑10 ETF의 4분기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두 자리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개의 기업들을 더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은 517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20%, 순이익은 21% 상승한 수준이고요. 전 사업부에서 실적 성장을 시현했고 특히나 클라우드 매출이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1분기 매출 전망도 약 485에서 493억 달러로 발표를 하면서 월가 예상치인 481억 달러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애저의 강력한 성장, 개인 컴퓨팅 부분, 게임 부분에서 특히 엑스박스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블리자드 인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인수가가 약 687억 달러, 한화로 8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인수를 발표를 하면서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인수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텐센트, 소니에 이어서 글로벌 3위 게임 기업으로 올라서게 되었고요. 메타버스 시장에서 하드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콘텐츠를 모두 갖춘 유일한 기업으로 게이밍 산업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세부 항목 매출 보실 텐데요. 애저의 경우 견고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장기, 대형 계약들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패키지 안에 사이버 보안 서비스까지 결합하면서 빠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의 경우에 고용시장 회복에 따라서 잡포스팅, 리크루팅 수요가 커진 점, B2B 광고 매출 또한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은 다이내믹스 365, 디바 등 자사의 주요 서비스와의 시너지 효과 또한 창출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매출 총 1,23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애플은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애프터 마켓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에 5%가량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부품 쇼티지에 따른 생산 차질 여파로 하드웨어 매출이 시장 기대를 하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었는데 이런 우려를 단번에 깨고 아이폰 매출은 역대 최고 매출인 17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부진했던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13 시리즈가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반도체 부품 생산 차질 여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애플만 마이너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반도체 업체 입장에선 하이엔드 반도체의 단일 품목으로 다른 회사와 비교 불가한 물량의 주문이 나오고 기술 업그레이드를 가격 인상해서 반영해주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분기 실적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애플의 서비스 부문 실적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애플 TV, 애플 뮤직, 애플 아케이드 등등 애플의 유료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매 분기마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죠. 수익성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유는 광고주들의 광고 지출을 증가세가 가파르지만 인건비가 전분기 대비 6,500명을 추가 증원하며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난 반면 수익성은 살짝 기대치를 하회했죠. 인건비와 함께 R&D 비용도 전분기 대비 13.2%나 증가했는데 R&D 금액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미래 성장성을 위한 준비를 위한 금액인 만큼 R&D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감소는 오히려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올해도 구글은 광고와 클라우드에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전년비 25.4%, 구글 네트워크 광고 매출은 25.6% 성장을 했고요. 하드웨어, 유튜브 구독 매출 등으로 구성된 구글의 기타 사업부 매출액은 다양한 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인 픽셀 6, 이 스마트폰에 대한 고객들의 호평을 얻으면서 분기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는 여전히 고성장을 이어가는 중이죠.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4분기 매출액은 1,374억 달러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 0.2% 소폭 하회했지만 이비한 상장에 따라서 약 118억 달러의 지분 평가 이익이 발생하면서 큰 폭의 순이익을 보였습니다.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주가가 약 13% 이상 급등하면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 사업부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와 광고 부문에서의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특히 아마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온라인 스토어 부분의 매출이 전년비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실망스럽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AWS 그리고 광고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40%, 33%를 보이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WS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함께 클라우드 시장의 견고한 수요를 재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온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의 구독 서비스인 프라임 가격을 연 119달러에서 139달러로 인상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동사 매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구독 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익성 증가 또한 향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기업은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매출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지만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 하락했고요. 일일 사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 가이던스도 270에서 290억 달러로 발표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인 300억 달러 대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26%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개인정보 소프트웨어가 강화되면서 메타 플랫폼즈가 자랑하는 타겟팅 광고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틱톡 등 경쟁사 인기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올해 매출이 10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애플에 이어 구글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발표하면서 광고 수익 의존도가 높은 메타에게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실적을 보시면 이번 분기부터 메타버스 사업부인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스 실적을 분리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VR 하드웨어인 오큘러스 제작과 메타버스 서비스인 호라이즌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AR, VR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컨텐츠 등의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선점을 위해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애플과 구글이 지배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음 인터넷 세상인 메타버스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매출액은 177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률 수치는 전년비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 역시 전년비 760% 증가하며 영업이익도 354%나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비용 상승 요인에도 자동차 부분 매출 총이익률이 30.6%로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4분기 판매량은 308만 6천 대로 전년비 70.8%가 늘어났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생산량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텍사스와 베를린 공장의 본격 가동을 통해 물량에서 경쟁사 대비 우월한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러면 크게 흔들린 이유는 반도체와 원자재의 수급 차질로 인한 신차 출시 일정 연기, 그리고 베를린과 텍사스 공장 가동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이 지목됐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은 7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주력인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액이 각각 성장하며 신기록을 경신했죠. 다만 ARM 인수가 무산되면서 숫자 외의 다른 부분에서 주가에 큰 반등을 일으키기에는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12개월 포워드 PE 레이쇼가 50배에 거래되는 등 매크로 불확실성에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실적은 자세하게 되돌릴 필요가 있죠. 엔비디아는 2022년 상반기 성장을 견인할 부문으로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을 꼽았습니다. 가장 주력인 게이밍 부문에서 지포스 신제품 출시 효과로 게이밍 부문 매출액이 전년비 36.8% 성장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우 클라우드를 포함해 AI 음성 분석, AR 등 다양한 부문 확대 적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71.5%나 성장했죠. 이전 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 중인 전문 디자인 시각화 솔루션 분야는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3분기 연속 전년비 100%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업은 어도비인데요.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0% 상승하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22년 가이던스를 기존 발표 대비 낮추면서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1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전자문서로 구성된 디지털 미디어 사업부는 매출액 21% 증가, 마케팅 분석과 소프트웨어 등을 담당하는 DX 사업부는 전체 매출과 회원제 매출이 각각 23%, 27% 증가하면서 고르게 견고한 성장 추세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성장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향후 성장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2015년 이래 전년 대비 20% 매출 성장률을 꾸준하게 유지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보적인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NFT, 이커머스 시장 등에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 다음은 컴캐스트입니다. 컴캐스트는 매출 30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생각되는 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21만 2천 명으로 예상치인 22만 명을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배당금을 8% 올린 27센트로 하고 자사주 매입도 100억 달러로 올렸다고 발표하며 주가는 실적 발표 당일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업 실적 중 눈길을 끄는 곳은 테마파크인데요. 리오프닝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확대되며 4분기 매출이 18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비 19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은 테마파크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집계가 된 셈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업은 페이팔인데요. 페이팔은 약 69.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신규 활성 계좌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점, 그리고 22년 1분기 가이던스에 발표된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 하회하면서 실적 발표 후 다음 거래일에 25% 가까운 하락을 보이며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액티브 유저 증가세 둔화와 더불어 애플페이, 아마존페이, 구글페이, BNPL 업체 등 간편결제 사업 내 경쟁이 심화된 점도 한몫했다고 보여집니다. 동사가 발표했던 2025년 야심찬 가이던스인 매출 500억 달러 그리고 신규 활성 계좌 수 7억 5천만 명 가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타일과 미국 탑10 IMD 액세스 ETF의 모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전달드렸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해당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